네, 안녕하세요. 제이비입니다. 멤버십 회원이신 제니맘님, 구진성님, 박주영님, 진로알님, 최민수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채권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요. 그리고 어제 은행 섹터가 매우 강하게 폭등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폭등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고요. 그리고 지금 다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게 있죠. 몬트리올 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투자 상품인 BNKU의 상장 폐지 소식. 아니, BNKU 어제 엄청 폭등하는 거 보고 기분 좋게 잠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뭔 소리인지, 또 BNKU는 그동안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워낙 자주 그리고 또 큰 수익을 보게 해준 종목이라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. 심지어 지금도 BNKU를 통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기도 하니까요.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.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투자된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러니 일단 안심하시고요.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테슬라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미리 전해드리자면요. 저는 아마 오늘 밤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단타로 진행하고 있는 종목 중 수익 실현할 건 실현을 좀 하고 또 새롭게 매수에 들어갈 만한 게 있다면 매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.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10시까지 올리도록 하고요.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 20분까지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.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나스닥 증시는 보합, 채권은 하락하며 마무리했습니다. 어제 시장이 주목한 건 파월의 상원 청문회였습니다. 여기서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인플레 완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고용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꺾이지 않게끔 잘 주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쏟아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파월의 발언 덕분에 1년물과 3년물 국채 입찰도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었고요. 그런데 안타까운 게 채권에게 이렇게 좋은 판이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.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번 청문회의 경우 파월이 어느 정도 좋게 발언해 줄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. 저도 이틀 전에 월요일에 올린 영상에서 이 부분을 이미 말씀드리기도 했고요. 아무튼 그래서 시장은 그냥 보통의 비둘기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비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곧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CPI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로 주식시장이며 채권시장이며 제대로 상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은행 섹터는 얘기가 달랐습니다. 어제 파월이 질의응답 시간에 은행에 유리하게끔 발언을 해준 것도 있고요. 또 연준이 대형은행들의 자본 여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검토 중이라는 카더라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. 은행들의 자본 여건을 완화한다는 말은 은행들이 더 자유롭게 돈을 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소리와도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 덕분에 어제 은행 섹터는 매우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은행주 얘기 나온 김에 BNKU 상장 폐지 소식도 전해드리자면요. 일반적인 주식 종목의 상장 폐지와는 그 결이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상장 폐지라고 하면 그 주식이 계속 하락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주식이 망한 상황, 그래서 막 돈 한 푼도 못 건지고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. 근데 이번 BNKU 상장 폐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. BNKU의 운용사인 몬트리올 은행에서 그냥 BNKU라는 ETN 상품을 7월 25일까지만 운용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운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거래하시면 돼요. 지금 BNKU 보면 찍혀있는 수익금이랑 평가금액 있잖아요. 지금 팔면 그거 그대로 다 돌려줍니다. 그러니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근데 이제 다만 제 입장에서 아쉬운 건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은행주 단타를 워낙 즐겨하고 그동안 BNKU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항상 멤버십 회원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몬트리올 은행이 굳이 이 종목을 왜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약간 의아하긴 한데요. 아마 비슷한 류의 새로운 투자 상품을 출시하려고 저러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건 지역은행 3배 레버리지 상품인 DPST는 계속 운용을 하더라고요. 또 대형은행주 레버리지 상품으로는 FAS도 있습니다. 물론 FAS는 너무 안정적이라서 BNKU만큼의 짜릿함과 재미는 좀 없지만 그래도 은행주 레버리지 투자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일단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테슬라가 어제도 또 폭등을 했어요. 지금 10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. 10일 연속 상승이라니 정말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진짜 이 맛에 테슬라 투자하죠. 근데 이게 또 마냥 근본 없이 오르는 건 아닌 게 매일 깨작깨작 호재 뉴스가 들려옵니다. 어제는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요.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무인택시 시행 초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. 또 상하이에서도 무인택시 운영 관련해서 4개 기업의 면허를 발급했다는 카더라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가 중국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 심리를 불러오며 주가가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엔비디아도 어제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. 키뱅크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를 낸 거예요. 근데 사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은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니까 이번에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고서 세부 내용 중에 시장이 좋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전해진 게 뭐가 있었냐면요.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블랙웰 출시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H100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. 기존 칩 수요가 강하다고 해서 신제품인 블랙웰 수요는 기대 이하냐? 그것도 아닙니다. 블랙웰은 블랙웰대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요. H100은 H100대로 그 수요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내용이 이번 키뱅크의
보고서를 통해 드러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했는데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분기에는 빅테크의 이익 성장이 둔화할 것 같다는 보고서를 낸 것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. 또 서비스나우에서 AI 성장 둔화 전망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이어 인원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. 네,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매매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릴 예정이니까요.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10시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 20분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다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